안녕하세요. 기술사 77입니다. 이 시간에는 우리 구독자 조광희 선생님께서 질문을 했거든요. 언제 기회가 되면 ICF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 유튜브 이제 캡처해 가지고 이게 아마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이게 외국 시공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, 정말 저는 이렇게 참 댓글 달고 질문해 주시는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질문도 어쩌면 이렇게 정중하게 했는지 몰라요. 조광희 선생님 고맙습니다. 네, 그래서 요 블록 ICF 인슐레이팅 콘크리트 폼입니다. 그래서 블록 자체가 단열도 되면서 구조체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평면 지붕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려는데, 이 바람이 불어도 태양 전지판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위에 앵커가 설치돼야 되는데,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. 이 블록 자체가, ICF 이 블록 자체가, 그러니까 비드법 단열 블록이죠. 비드법 단열 블록. 이게 블록이 난연, 비난연 이렇게 나오는데, 비난연은 이제 좀 색깔이 회색이고 검정 계통이고, 이 비난연은 흰색입니다. 난연은 검정색 계통이고. 그래서 요게 이제 콘크리트 이어지는 그 블럭이 이어지게 쭉 연장된 벽으로도 형성이 되고, 네오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 돼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앙칼 심어서 지붕면에 지붕을 이 ICF 블럭 자체로 이 슬라브형 지붕 자재도 나오지만은, 그게 아니면은 그냥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했을 때 태양열 전지판 같은 거는 다 벽체하고도 앙카가 되고, 그 위에다가 그 태양열 전지 프레임이 있습니다. 남쪽을 향해서 각도 맞춰서 하게 되는데, 그 프레임을 긴결을 하고 앙카를 할 경우에는 웬만한 태풍에도 다 안전하게 그렇게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건 가능하고 별 염려 안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 조광희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레고 블록 스타일로 집을 지어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. 딱 레고 블록이 굉장히 그 애들한테 어릴 적에 유명한 장난감인데, 누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. 레고 블록처럼 단열 블록을 만든 거예요. 이 사진에서 보듯이 저런 스타일로 그 블록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집짓기를 하는 겁니다. 벽체를 만들고 쌓아서 딱 레고 블록처럼 딱딱 조립이 되게 돼 있어요. 이 재료로 집을 짓는 겁니다. 그래서 레고 블록을 좀 더 크게 만든 거죠. 길이가 얼마예요? 한 75cm. 또 요 높이가 한 25cm. 그리고 두께는 다 이제 두께가 있어요. 그래서 외벽 쪽으로 좀 더 두껍고, 중간에 그 공간에는 콘크리트를 채워놓고,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이어진 게 있고, 또 시멘트 블록처럼 구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. 회사마다 좀 다른데,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. 단열 성능도 좋고, 또 마감을 위해서 겉에 이렇게 표면에 좀 처리를 해놨어요. 레고 블록하고 다르게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요? 열에도, 그쵸? 내열, 난연성이 좀 있어야 되고. 그러니까는 난연 비드법, 난연 2종이 되겠죠. 이런 걸로 주로 만들고. 물론 비난연 블록도 있긴 있습니다. 그리고 배근하기 쉽게 또 철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해놓고, 그림에서 보듯이 블록 한 예를 지금 그려봤거든요.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115mm, 구멍 있는 데가 140mm, 그 다음에 안쪽으로 또 55mm 이런 두께가 나와요. 그래서 전체 두께가 제가 그린 거는 310mm고, 또 바깥이 더 두꺼운 것도 있어요. 그거는 375mm 짜리도 있고, 또 뭐 무지하게 두꺼운 것도 있는데, 하여튼 메이커별로 여러 종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걸로 쭉 벽을 쌓아서, 보이죠? 이런 식으로 쌓았으면은 안에 콘크리트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하면은, 엑스레이 같은 걸로 한번 찍어봤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게 빨강색은 철근이고, 그렇죠? 보라색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세로로도 들어가고 가로로도 들어갔어요. 가로로 좀 덜 채워지면은 중간에 조금 비었죠. 그렇게 될 수 있는데, 어쨌든 블럭처럼, 조적처럼 그렇게 블럭을 쌓아서 짓지만, 이건 뭡니까? 콘크리트조예요. 철근 콘크리트조로 분류가 됩니다. 실제 구조적으로 힘받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되죠. 그래서 요 블럭은, 비드법 단열 블럭은 거푸집 역할과 동시에
이 블럭 그 껍데기 살, 그게 비드법 단열재죠. 그게 단열을 하게 되고, 또 이러한 단열 블럭 외에 거기다 뭐 거푸집을 덧댄다든지 잡다한 가설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진정한 단열 블럭이 아니죠. 그래서 딱 이렇게 단열 블럭은 별 많은 가설재 같은 게 필요 없이 이 블럭 자체가 이렇게 구조체를 대면서 단열재도 된다. 그래서 레고 블럭 장난감도 마찬가지예요. 레고 블럭이 나오고 뭐 유사한 모방품들이 많이 나왔듯이 요 단열 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가 먼저 뭐 개발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. 근데 수많은 종류의 형태의 그런 블럭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지금 사진에 보듯이 블럭 종류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. 또 블럭을 찍어내는 기계 자체도 팔아요. 그래서 이 기계가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고, 물론 이 기계가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둥그런 그 통, 그거는 압력, 증기가 들어가 있는 압력통이에요. 그래서 이 기계가 얼마나 사이즈를 한꺼번에 몇 개씩 찍어냈냐 뭐 이런 능력에 따라 다른데, 이 기계 한 세트 값이 한 2천만 원 내지 한 4천만 원 그런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금형의 크기라든지 제품 크기 뭐 한 번에 몇 개 찍어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금형 틀 안에다가 비드라는 게 있죠. 비드가 그 알갱입니다. 그러니까 폴리스티렌, 그거를 일정량을 집어넣고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요. 그러면 그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그 금형 안에, 틀 안에 꽉 비드가 팽창해서 꽉 차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비드를 많이 넣으면은 밀도가 높아지고 좀 무거워지고 단단한 그런 블럭이 나올 테고, 비드 알갱이를 조금만 넣으면은 많이 팽창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좀 떨어지고 가볍고 좀 덜 딱딱한 그런 단열 블럭이 나오겠죠. 물론 자동으로 계산된 적정량의 그 비드 알갱이를 넣고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찍어냅니다. 그래서 이 비드가 난연성은 알갱이가 새까매요. 뻥튀기가 되면 이제 회색으로 바뀌고, 그 다음에 비난연은 하얀색, 요런 블럭이 생산돼서 나옵니다. 하얗게. 회색깔의 비난연 블럭은 뭐 불에 안 타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불이 붙어도 화재가 나도 확산되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도 좀 덜하고 불이 확산되지 않고. 그래서 물론 그 KS 난연 규격 그 시험법에 의해서 테스트를 해서 인증을 다 받는 겁니다. 많은 종류의 그런 블럭이 있어요. 단열 블럭인데 여러분도 이 블럭만 있으면 정말 집을 쉽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친근하죠? 레고 블럭 쌓듯이.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이나 아니면 손주, 손녀랑 같이 지면은 잘할 것 같아요. 이 레고 블럭에 익숙하기 때문에. 그 사진은 집 짓는 모습인데 이게 굉장히 외벽적으로는 두껍죠. 그래서 내벽은 조금 250mm 정도 되고, 외벽이 요거는 375mm짜리 난연 비드 블럭입니다. 자료를 찾던 중에 이 그림처럼 엄청 두꺼운 그 말하자면 스티로폼 폴리스티렌 이 덩어리로 이렇게 집 짓는 사진들이 있는 걸 봤는데, 이건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 기준으로 구조체의 안전 기준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단열 기준으로는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벽 두께가 한 55cm가 나가니까. 그래서 단열 기준은 굉장히 좋은데 아마 이게 구조적인 강도 때문에 이렇게 벽 두께를 두껍게 해서 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도심 지역,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은 아마 재료 제한이 없는 데는 이런 걸로도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. 이 스티로폼 자체가 구조체 역할도 그냥 하는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 시공예는 아닙니다. 이게 해외 사례고. 실내 유효 면적도 좀 줄어들겠는데 중심선 기준으로 하면은 어차피 뭐 땅값이 싸고 이런 데다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이 단열 블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콘크리트입니다. 제 지난 영상 레미콘 직접 주문해서 치세요. 뭐 이게 있어요. 거기에 보면은 주문할 때 그거죠. 세 가지를 저쪽 그 레미콘 공장에 알려줘야 됩니다.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입니다. 그래서 건축에서는 보통 그냥 25mm 이하 일반적으로 그것만 써요. 근데 내가 단열 블럭을 하기 때문에 그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좀 커요. 그 구멍에 타설하기에.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한 10mm 정도, 10mm 이하를 합니다. 그렇다고 레미콘 공장에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10mm로 해주세요.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그 콘크리트 양이 무지무지 많기 전에는 그렇게 또 다시 배합 계산해가지고 오더를 받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돼요.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그거죠. 직접 믹서 기계를 하나 현장에 갖다 놓고, 그죠? 골재를 준비해야죠. 모래하고 굵은 골재는 뭐 10mm,
이하짜리, 그 다음에 세멘트 준비하고, 그래서 현장에서 믹서에다가 비빔을 해서, 그쵸, 뭐, 그 통으로 날라서 붓든지, 아니면 펌프카를 또 임대해가지고 붓든지,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, 그 네오폴이라는 데하고, 또 빌드블럭이라는 몇 군데 회사가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이 블럭으로 하는 게 무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, 장점으로는 첫 번째가 열교 부위가 없습니다. 거의. 그래서 특히 벽체 같은 데는 뭐 이 단열 블럭으로 쫙 하고, 그리고 요 만나는 부분, 조인트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면은, 첫째 어쨌든 그 단열 그런 성능이 좋고 열교 부위가 없다. 틈이 없죠. 또 그다음에 벽체에 어떤 구조체,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단열재 간에 틈이 전혀 없죠. 꽉 채워지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로라든지 그런 또 위험이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가설재.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은 그 틀이 필요하잖아요. 폼. 그 폼이 필요 없습니다. 가설재도 필요 없고. 그 다음에 또 장점으로 보는 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곡선으로 하는 콘크리트 면도 만들기가 쉬워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일반적으로 그 폼을 유로폼을 대서 할 것 같으면 이 곡선 부분이 힘듭니다. 얇은 합판을 또 덧대준다든지. 그래서 이 곡선 이 시공이 굉장히 성형이 힘든데, 이 단열 블록으로 하면은 간단하게 쉽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구조체와 동시에 단열도 끝나는 거죠. 그리고 배선이라든지 배관 이런 것도 하기가 좋습니다. 보통 전기 배선, 뭐 설비 배관 이런 게 이 구조체를 이렇게 콘크리트 같으면 까는 작업이 거의 반이에요. 구멍 뚫고 콘크리트 까내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힘든데, 이 단열 블록을 쓰면 간단합니다. 콘크리트 붓기 전에, 그렇죠. 뭐 배수관 같은 거는 100mm관 같은 거는 그 단열 블록 구멍이 한 14cm 되잖아요. 그 안에다 넣으면 되고, 그 다음에 조금 가는 배관, 전기 배선이라든지 배관은 급수관 이런 거는 내부 쪽으로, 내부에 살이 한 5cm, 6cm 되죠. 그거를 이제 전기 열선으로 따내고 거기다가 배관을 하고 폼으로 쏴준다든지 그렇게 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조체가 경량입니다. 같은 건물, 같은 단열 성능의 아마 세멘트 벽돌집보다도 또 뭐 콘크리트 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보다 훨씬 경량이다. 그렇기 때문에 기초도 뭐예요? 너무 거창해지지 않고, 또 어떤 침하의 우려도 적고, 그죠? 구조체의 어떤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시공이 쉽고, 그 다음에 또 단점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 인력, 뭐 큰 기술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레고블럭 장난감 가지고 3일 놀던 애하고, 예? 그 3년 동안 갖고 논 애하고 누가 더 빨리 잘하겠어요? 단연간 한 그런 친구가 잘하겠죠. 레고블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이지가 않고, 뭐 기본 블럭은 쌓는 게 간단한데 마구리라든지 그런데 또 이 막아주는 부재도 있고 조인트 부분 같은 데가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돼요. 근데 생소하다 한마디로 그게 단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 설계 도면이 나왔으면은 이 물량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 주문을 하게 되면은 약 한 2주 내지 3주 정도가 걸려요. 생산되기까지. 그래서 그런 게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좀 모자란다든지 또 뭐 부속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또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바닥이라든지 그 지붕 쪽으로 이 블럭이 슬래브용 블럭도 다 나와요.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지붕 샌드위치 판넬로 한다 이랬을 때 그 접합 부분 같은 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단점으로는 요 규격 모듈에 맞춰서, 모듈이라는 게 뭐예요? 그 블록 사이즈가 있잖아요. 길이가 뭐 75cm, 높이가 25cm 그런 거하고 다 맞춰서 그 모듈에 맞춰서 설계가 잘 됐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잘려 나가는 자투리도 많죠. 그 다음에 재단, 절단할 때 시간 걸리고, 그리고 많이 잘라내다 보면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걸리고, 그래서 요 모듈에 맞춰서 설계를 잘 해야 될 것이다. 그리고 이건 뭐 장점, 단점도 될 수 있는데, 그 블럭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면은, 콘크리트라는 거는 수분 유지를 잘 할수록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됩니다. 그런 면에서는 참 유리해요. 이제 다른 일반적인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거푸집 뭐 금방 떼어내면은 수분이 다 마르고,
수분이 건조가 되면은 양생이 좀 덜 됩니다. 충분한 습기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양생은 잘 되는데 건축을 다 하고 특히 그 윗면 같은데 위쪽으로 구멍 뻥뻥 뚫린데 그 윗면에서 지속적으로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처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은 또 습기가 지속적으로 배출이 된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그 내외부 전부 그 비드법 단열재로 덮여 있죠, 블럭이. 그래서 거기에다 적당하게 어떤 마감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. 블럭에서 보듯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멘트 그 블럭처럼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어져서 간헐적으로 콘크리트가 이렇게 쭉 세로로 가로로 채워지는 게 있고, 또 중간에 그 타이라 그러죠. 타이. 거푸집에서 양쪽 이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 중간에 있는 거를 그 인장력을 받는 그 타이로만 된 거 있어요. 그거는 그냥 콘크리트 벽이 쭉 이어져요. 그거는 조금 난데 이 구멍식으로 블럭이 네오폴 같은 거는 그 미장을 하는 거 이외에는 참 방법이 조금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단점이다. 내외부 마감을 다양하게 하기가 좀 힘들다. 물론 뭐 바깥에 한 겹, 뭐 치장 벽돌로 쌓아준다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뭐 덧붙이기가 참. 자, 외벽에 벽돌로 하나 치장 벽돌을 쌓았어요. 이거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거는 콘크리트 건물입니다. 이 목포에서 사고가 며칠 전에 났는데 지어진 지금 꽤 오래됐어요. 이게 준공한 게 한 2000년? 예, 준공을 했으니까 한 17, 8년 됐죠. 예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냐고요. 벽돌 쌓을 때 콘크리트하고 물려서 이 김결 철물이라고 그러거든요. 뭐 굵은 철사라든지 그런 거를 일정 간격에 맞춰서 그 콘크리트 구조체에서 당겨가지고 벽돌하고 물려서 쌓아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 벽돌 벽이 이렇게 자빠지질 않는 겁니다. 근데 전혀 사진상에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. 그래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자기 중량에 못 이겨서 무너져 내렸습니다. 뭐 사람 다치는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이 벽면적이 한 300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연립주택인 것 같아요. 무너진 사고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치장 쌓기 할 때는 꼭 구조체하고 그렇게 김결철물로 벽돌 벽체에 물려서 쌓아야 됩니다. 장단점을 살펴봤고 요 ICF 여기 보시는 거는 빌드블럭 요 제품명인데 빌드블럭, 네오폴, 단열블럭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차이점은 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 빌드블럭 제품은 구멍으로 뚫어진 게 아니라 타이로, 그쵸? 양쪽이 이 블럭이 연결돼 있어요. 타이로. 그래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는데 연속적인 콘크리트 벽이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빌드블럭 제품은 그런 특성이 있고 네오폴 단열 블럭은 그림에서 보듯이 구멍이 뚫어져서 그 밑으로 구멍마다 콘크리트가 채워지는 겁니다. 그럼 어떤 특성이 있어요? 빌드블럭 같으면은 지하실 같은데 구조체를 만들 때도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안에서 콘크리트로 전부 채워져서 연결이 돼 있죠. 그 다음에 뭐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이 빌드블럭 이런 스타일은 가능해요. 근데 그림처럼 요 네오폴 블럭 같으면은 요 골이 져 있잖아요. 아까 보셨듯이 지금 그림에 그 아마 콘크리트 부분만 엑스레이로 촬영해 보면 저렇게 메쉬 모양으로 저렇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좀 경량화가 되고 그런 면은 좋지만은 그 빌드블럭처럼 지하실이라든지 이렇게 물이 스밀 만한 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약이 좀 따르고 또한 내장, 외장 그런데 못바지 역할을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. 콘크리트가 메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미장하기 좋게 네오폴 블럭 같으면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안으로 오메가형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. 그래서 미장이 붙으면 잘 안 빠지게. 이게 아마 블럭 재질 자체가 딱딱한 재료 같으면 유리라든지 뭐 돌 같은 재질 같으면 그 틀을 금형을 그렇게 못 만들죠. 뭐 이게 빠지질 않으니까. 근데 그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오그러졌어도 그게 좀 말랑말랑한 재질이니까 금형에서 타형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생소하고 새로운 소재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 질문해 주셨어요. 질문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서야 그 의견을 올립니다. 참고되시길 바랬고 앞으로 이 재료들도 아주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. 네, 조금 이제 보완이 되고 그래서 많이 쓰이기를 바랍니다.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레고 블록으로 집 짓기 77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